소개받은 조성익입니다. 주거학회 주세령 회장님 초대 감사드리고요. 삼성물산에서도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고 계시는 아파트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남산맨션이라고 아시는 분 계시네요. 역시 그 하얏트 호텔 올라가는 언덕에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가장 주도하는 아파트가 이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미안이 주도하는데 2위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는 왜 유명해졌냐면요, 이 안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이 안에 디자인 회사의 대표라든가 아니면 광고 기획사, 크리에이티브 직업들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살면서 이 아파트를 자기 나름대로 꾸미기 시작했고요.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지금 현재 30, 40대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조금 트렌드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이 꼭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나 홀로 아파트고요, 특별할 게 없는 아파트인데다가 내부의 구조는 중복도, 그리고 60년대 노후 아파트, 거기에 뭐 특별할 거 없는 평면인데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가 살면서 이제 아파트가 한마디로 라이프스타일의 아이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위 지금 이 시대에 소위 어떤 계층들은 뻔하지 않은 아파트를 찾고 있고요. 이것이 어떤 중복도든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3베이, 4베이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어떤 힌트만 있으면 이 뻔하지 않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지금 분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1인 주거를 중심으로 연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트렌드는 아주 전반적인 트렌드라고 보다는 제가 작업했던 주거, 제가 디자인했던 주거를 중심으로, 특히 1인 가구들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이 미래 주거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연식이 아주 오래되신 분들인데요. 톰 행스가 아주 젊었을 때 나왔던 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대충의 스토리는 뭐냐면 아주 어린 아이가 어른의 몸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되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살 곳을 찾으면서 뉴욕에 아파트를 하나 찾습니다. 근데 내부에 칸막이도 없고 전부 오픈 스페이스에다가 첼시에 있는 아파트인데 천장고가 높아서 냉장고 대신에 펩시콜라 자판기를 놓고 트램폴린을 놓고 이제 뛰어요. 그래서 데이트할 여자하고 같이 왔는데 이 데이트할 여자는 은근히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2층 침대밖에 없고 이제 트램폴린에서 같이 뛰어놀게 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아파트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근처에 살았습니다. 지금 도널드 저드라고 하는 이제 미니멀리스트 아티스트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자기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일도 하고 여기에 살았는데요. 이 침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마음껏 작품을 할 수 있는 넓은 바닥, 여백이 많은 벽, 그 다음에 햇빛이 아주 잘 드는 수직형의 창문, 이런 것들만 갖고 아티스트가 이 안에서 자기 작업을 했던 거죠. 만약 도널드 저드가 지금 만약에 삼성 레미안으로 이사를 온다 그러면 작업이 매우 이제 수평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작업이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런 아파트들이 왜 우리는 그럼 오픈 플랜의 아파트가 없느냐? 당연히 이제 고급 아파트들을 어떤 룰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고급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은 방이 나눠져 있고 같은 90평이더라도 아주 세세한 어떤 기능의 분화로 평면이 짜여지는데요. 도널드 저드의 아파트는 그냥 단순히 빈 공간,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이어주는 멋있는 계단,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공급자적 입장에서 계속 이런 고급 아파트를 이렇게 정의해온 게 하나가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했던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토이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여진 작업입니다. 한번 이런 아파트를 상상해 보세요. 코어에서 계단실에서 엘리베이터 내려서 문을 들어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아파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정용진 부회장님이, 음식을 좋아하는 정용진 부회장님이 사신다면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거죠. 원형의 아일랜드 테이블을 두고 마음껏 요리를 하고 거기서 인스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아티스트 하시시반이 들어온다면 이 바닥을 전부 캔버스로 이용하면서 사진 작품이나 아트 작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가 들어오면 이제 녹음실을 꾸밀 건데요. 집 속의 집의 개념으로 자기가 소음이 나도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가는 이런 집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빅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마음대로 집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토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토이하우스가 에서 우선 우리가 들여다본 거는 지금 주거를 공급하고 있는 공급자 입장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고급인 아파트를 설계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금 공급자들은 뭐든지 하나 더 넣어서 만들어주는 풀 옵션의 아파트를 생각을 할 건데요. 지금 토이하우스처럼 마음껏 자기가 꾸밀 수 있다면 이런 노 옵션의 아파트가 더 고급이 돼야 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급자 입장뿐만 아니라 이 안에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변화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근사하게 스페인산 대리석과 사암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완성된 공간을 소비한다는 입장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더 고급은 내 마음대로 꾸미는 거야. 내 취향대로 꾸미는 빈 공간이 필요해. 그래야 내가 수집한 그림을 볼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바뀌는 집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 그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지금 이런 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직 교수님이었던 이제 해방촌에 집을 지신 한재훈 교수님은 소위 살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서브 레지던스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제 주변에 조금 잘 논다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공간이 친구들 불러서 와인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식당에 가시면 되고 거기 가서 와인을 드시면 얼마든지 많이 드실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미 식당보다 자기가 더 좋은 와인을 많이 모아놓고 있어서 이걸 어디서 주거에서 먹어야 되는데 내 집으로 초대하기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식당에 가서 먹는다면 그 사람들 와인을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제 이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어떤 도심에 모이기 좋은 두 번째 주택이 필요한데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세컨하우스처럼 어떤 시골에 있는 그런 별장 개념이 아니라 정말 3호선 그 정도면 아니면 차가 주차하기 매우 쉬운 빌딩 안에 이런 서브 레지던스가 있어서 모이고 놀기 좋게 만들어달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욕망은요 17세기, 18세기부터 있었는데요. 당시 이 산업혁명으로 도시화가 되면서 사실 재미있는 것들은 전부 이제 도시 중심부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도 거기에 모여들어서 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대부분 당시에 재력이 있으셨던 어떤 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집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의 성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으로까지 가서 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그러면 파리나 런던 도심 한가운데 자기의 서브 레지던스를 만들고 단 여기는 주거 기능이 중심이 아니라 놀고 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집했던 예술품 보관하고 수집했던 와인을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주거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거를 피에다테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을 들여놓기 쉽다라는 이제 프랑스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서브 레지던스의 욕구가 아주 오랫동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모처에 설계를 하면서 어떤 기존의 주거와 다른 형식을 만들려고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방법은 복층으로 만들 때 1층 저층부를 낮게, 일반 아파트처럼 낮게, 그 다음에 상층부를 높게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인 복층 아파트랑 정반대죠. 그죠? 보통은 1.5층을 만들어서 위에 층을 낮게 만드는데, 위에 층을 높게 만들고 아래층을 낮게 만들어서 낮은 층은 저희가 서비스 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침실, 창고, 욕실 같은 기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거의 그대로 주거의 기능을 그대로 만드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토이하우스, 마음껏 놀면서 자기가 수집한 수집품을 전시한다거나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이 토이하우스를 상층부에 넣되, 이곳은 천장고를 높여서 여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꾸밀 수 있게 한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실현된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저층부,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상층부입니다. 그래서 저층부는 일반적인 아파트처럼 침실, 주방, 화장실, 창고를 특히 크게 줬는데 있고요. 테라스 일부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야외에 공기를 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로 연결된 외부 계단을 통해서요, 상층부로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토이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이하우스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어떤 손님을 초대한다, 여기서 이제 즐기고 파티를 한다고 하면, 일단 제가 만약에 집 주인이면 이제 여러분을 데리고 앞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럼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사실은 토이하우스만 있습니다. 외부인하고 같이 올라가는 데는. 그래서 토이하우스로 안내를 해서 여기서 이제 실컷 놀고요. 토이하우스에서 서비스하우스로 내려가는 계단은 비밀 문을 통해서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개 안 하고 지낼 수도 있고, 혹은 좋은 일이 벌어져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되면 공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층으로 만들어진 유니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천장고가 높은 토이하우스를 보고 계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신세경시를 모델로 해서 신세경 유니트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테라스로 나가면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3층부에 있는 내려왔을 때입니다. 지금 주거층을 보시고 계시고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벽면적을 최대한 넓히는 창문 계획을 해서 그림을 걸기 쉽도록 했다는 것도 실내에서 특징이고요. 일반적인 설비층인 아까 서비스 하우스에 비해서 토이하우스는 바닥이 전부 이제 액세스 플로어로 만들어서 설비가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방문 계획을 위한 화장실 쪽에 보면 비밀 도어가 있고요. 계단으로 내려가서 프라이빗한 스페이스인 서비스 하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네, 바베큐 파티 늘 원하시는 거라서 하나 그냥 아이템으로 넣어봤고요. 정원을 꾸밀 수 있게 이제 토심을 확보를 했는데, 이 테라스 부분이 사실은 이제 단층짜리 테라스가 아니라 로지아라고 하는 2층 테라스라서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침실과 라운지는 이제 일반적이고요.
면적은 보시면 일반적인 아파트로 따지면 대략 바닥 면적이 한 30평, 25평에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둘이 합해서 60평 정도 되는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한 창고를 제공해서 토이하우스를 마음대로 꾸밀 수 있게, 거기서 물건이나 의자들을 수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하면서 이제 제가 살고 싶은 집을 사실은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혼자 살고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아마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이제 도해로 풀어드리면 기존에 이제 평면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이런 아파트, 단면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대신에 바닥 면적을 좁히고 한 층은 일반적인 아파트 층고, 한 층은 그거보다 1.5배 정도 되는 아파트 층고를 만들어서 유니트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판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단면도입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비스층은 거의 어느 집이나 비슷비슷하게 구성이 되지만 이 아파트를 이제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다면 이 토이층을 돌아다니면 아주 색다른 풍경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주거학회에서도 그렇고 삼성물산에서도 그렇고 이제 하시고 싶어하는 거를 제가 좀 이제 소개 비디오를 봤지만 이런 거 하실 때는 또 이론적인 단어들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듣고 가장 비슷한 단어를 골라낸 게 이 하프 아키텍처, 반건축이라는 세미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 말이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꽤 작업을 했던 스키마라는 존 아카사카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반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반은 직접 이제 소비자들이 채우게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이 사야마 플랫인데요. 아파트인데 기존의 아파트를 이제 기숙사를 리노베이션하면서 이걸 보세요. 정말 반만 해놨죠? 딱 반반 이렇게 하는 아파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 아키텍처라는 거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런 것들을 견학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이게 단순히 주거 공급자만이 아이디어를 낸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어떤 주거를 생각하는 저변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DIY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열린 마음을 갖고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저변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알부동산이라고 많이들 아시지만 알부동산이라고 이제 저런 아주 독특한 반건축 아파트를 많이 매물로 거래하는 회사에서 만든 툴박스라고 하는 DIY 전문 매장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가면 전문가들이 딱 포진하고 있다가 아주 손쉽게 저 반건축들을 개조하고 거기에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부동산 매물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런 반건축이 나왔을 때 대략의 설계안도 제시하고 또 거기에 DIY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 자재를 판매하는 이 삼각형 순환고리를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었고요. 제가 홍대 제자인 민성희 군이라는 분이 지금 이라는 친구가 여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아주 자세히 구경을 했는데 정말 건축가로서 마음을 뺏겨서 여기 안 나오고 싶을 정도로 아주 아기자기한 어떤 DIY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제가 설계 작업을 했던 맹그로브 숭인점인데요. 여기 이제 코리빙입니다. 코리빙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설명을 안 해도 어떤 건물인지 다 아실 텐데요. 이 건물을 이제 4, 5년 전에 처음 설계할 때 가장 설계자로서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요즘 세대들이 이 주방과 그 리빙룸을 같이 쓰면서도 공유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을까?
서로 이렇게 삐지고 말 안 하고 이거 같이 주방 쓰다가 싸움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 주제가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였고요. 제가 키워드로 제시했던 것은 짧지만 잦은 스침이라는 거였습니다. 짧지만 잦은 스침이라는 것은 제가 중거리 관계라는 걸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텔레비전 나와서 이렇게 강연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유명한 이제 성공하신 사업가들을 보면요, 다 핸드폰을 꺼내면서 제 핸드폰에 연락처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8만 개가 있어요. 뭐 이런 그 자기 성공 비결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몇 개 정도 있어요? 저는 해보니까 저도 한 2,000개 가까이 있던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중에 친한 사람 한 10명 빼고 다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생각해보면 가깝다, 멀다, 이제 이 두 가지 관계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짧지만 잦은 스침의 중거리 관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얼굴은 분명히 아는데 누군지 알고 눈인사도 하고 안녕하고 인사를 하는데 제 이름은 몰라요. 제 직업은 모르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동네 세탁소 사장님,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아니면 내가 내 단골 카페에 일하는 점원, 이제 이런 분들이 굳이 이름을 물어볼 필요도 없고 너 뭐하니? 이랬다가 이제 오지랖이니까요. 그런 분들의 관계가 많아지는 것, 중거리 관계가 풍부해지는 게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잦은 스침이라는 건 그냥 눈인사만 많이 일어나게 하자. 그래서 제가 제안해서 이제 실현을 했던 게 이 눈높이 주방이었습니다. 보통 요리를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등지고 있게 되고 요리를 하면서 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대화에서 소외가 되기 쉬운데, 바닥을 30cm 낮춰서, 주방 쪽에 바닥을 30cm 낮춰서 서서 요리하는 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과 눈인사를 할 수 있게 잠깐 0.1초라도 좋으니까 눈이 스치도록 하면서 대화를 유발시키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이 된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우회로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코리빙에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사신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 방은 따로 각자 있지만 저층에 있는 이 주방을 같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건축가들이 그리는 그림은, 사업주들이 그리는 그림은 이제 여기에 남녀노소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하하 웃으면서 저녁마다 술도 한잔하고 같이 요리도 해먹고 이제 이러는 것을 꿈꾸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퇴근을 하려고 이제 딱 주방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이 저기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거기를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든 우회로를 통해서 살짝 피하게 했습니다. 그 방법은 왼쪽에 화살표를 통해서 일단 들어오죠. 그러면 신발을 벗으면서 한 3칸 정도 높은 이 하이그라운드에서 전체적으로 리빙룸하고 주방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저기에 지금 식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오늘 어떤 인간들이 밥을 먹고 있나 이렇게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기를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밥 먹으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나 있는, 다음 사진에 있는 신발장 쪽으로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척하면서 이제 바로 방으로 올라가게 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얇은 유리창이 하나 있죠. 요게 뭐냐면, 애매할 때, 낄지 말지 애매할 때, 오늘 껴서 같이 노는 게 좋을지 아니면 빨리 올라가는 게 좋을지 애매할 때 끝까지 요 주방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다가 선택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유리창이다. 엿보기 창이죠.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발주처, 건축주도 마찬가지로 이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건축가 당신이 지금 만들어내는 이런 30cm를 낮춘, 20cm를 낮추는 주방이 정말로 거기에 들이는 비용만큼 사람들을 친하게 만들어? 그 비용적 가치가 있는 거야? 그건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고 이제 물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기초판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지만, 못해도 돈 1,000만 원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플랫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이제 소형차 한 대가 들어가는 값인데, 발주처가 저한테 그 가격을 너 뽑아낼 수 있니? 정말로 거기서 애들이 서로 사귀고 간혹 가다가 남녀가 좀 사귀기도 하고 하면서 여기에 주거 안정률을, 그러니까 재계약을 높인다든가 다음 계약을 더하게 한다든가 또 이럴 자신 있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없죠. 그죠?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이 거주 평가라는 거죠. POE라는 게 필요한데요.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POE는 뭔가 설문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한 POE는 실제로 여기서 제가 살아보고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가정했던 내용들이 과연 들어맞는지, 정말로 썸을 타는지, 눈을 맞추는지,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밥을 먹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는 거였고요. 이제 제가 들어가서 살면 좀 징그러우니까 그런 거를 막 쳐다보고 이제 20대, 30대 여자들을 이렇게 막 관찰하고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이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제 디자이너, 이 작업을 같이 했던 현수라는 디자이너한테 제가 임대료를 줄 테니까 들어가서 살아보고 스파이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매일 벌어지는 일들을 다 기록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모아졌어요.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는 한 기수님은 원룸에서 살면서 너무 외롭고 우울증이 왔대요. 혼자서 이 공부를 하면서 매일매일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게 너무 괴로웠는데, 여기에 들어와 살면서 가장 크게 자기가 즐거웠던 일은 아침에 일찍 회계사 학원을 가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그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대요, 자기는. 그리고 그 힘으로 회계사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회계사 시험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회사 회계는 좀 여기로 맡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에피소드들이 모여졌고, 그리고 제가 했던 성공, 그리고 제가 가정했을 때 가정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실패까지를 전부 책에다 담아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시험이라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거주 평가 스토리를 기록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안 읽어보실 거죠? 그 유튜브 보시면 돼요. 안 읽어보실 것 같아서 유튜브 검색해 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설계 작업을 하고 나서 제가 계속 회사하고 같이 일을 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1인 가구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계속 궁금해서 추적 관찰을 하고 취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지금 이 보시는 지속형 2인 가구라는 변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아무 집이나 문을 두드려서 누가 나오는지 보면 10집 중에 4집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머리를 내립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가장 우세한 주거의 사용자가 되고요.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한 변화가 최근 5년, 10년 내에 일어났는데요. 이 1인 가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 너무 좋아서 10년 이후에도 나 1인 가구 계속 할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50% 이상 응답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혼하기 싫다.
누구랑 같이 살기 싫다, 혼자 사는 게 진짜 정말 좋다, 이거를 이제 아는 인구들이 대부분 많아졌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황선우 작가 46세, 김하나 작가 47세, 이 두 분이 아파트를 하나 구해서 정말 모르는 남인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결된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을 책으로 냈는데 지금 20, 30대들이 크게 공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겠구나. 가족이 아닌 가족, 남이지만 가족을 이루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나 이제 더 이상 혼자 사는 즐거움은 누리면서도, 독립된 느낌은 누리면서도 수면 마취할 때 옆에서 사인해 줄 사람이 있겠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사는 가족을 분자 가족이라는 멋진 이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원자의 특징은 유지하되 그런 원자형 1인 가구는 벗어나 있지만 가족 같은 끈끈한 관계는 아닌 이 가족들을 위한 집이 필요해진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잠재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집을 설계할 수 있을까 제안을 하면서 클러스터 커뮤니티라는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비나 아파트를 보면 개인실은 각각 이제 사생활이 완전히 보장이 되고요. 거기서 나오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 공용, 프라이빗과 퍼블릭만 있는 상태였는데요. 지금 이런 분자 가족들은 2명이나 3명, 4명이 한 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개인 방은 완전히 사생활을 보호해 주되 딱 이 사람들만 쓸 수 있는 클러스터 공용 공간, 예를 들면 전체 주방이 같이 있더라도 3사람만 쓸 수 있는 냉장고나 주방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형 평면 아파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는 시니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 건축주였던 분의 어머니가 이제 여기 사세요. 다들 아시는 더클래시 고백. 근데 이 할머니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자식들이 찾아가면 그 건대 그 상가에 있는 버거킹을 가져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머니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 지겹다고. 할머니들 보면서 같이 밥 먹는 거 지겹다고. 노인네들끼리 밥 먹는 거 너무 지겹다고. 이 버거킹 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밥을 먹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명분상으로는 제네레이션 믹스가 좋죠. 세대 간의 섞인 주거를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젊은 사람 20대와 80대가 함께 섞여 사는 그런 주거는 불가능하니 제가 생각하는 잠정적 대안은 인터제네레이션 루킹, 바라보게 하자, 바라보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좋은 사례가 여러분 도쿄에 있는 치타야 같은 곳인데요. 치타야에는 식당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한 곳은 굉장히 저렴한 식당이고요. 이제 책방이죠. 근데 여기에는 내부에 식당이 존재하는데 한쪽은 굉장히 저렴하고 젊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식당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아주 고급 식당이고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옷을 잘 차려입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니어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시니어 주택에서 상가를 개발할 때 어떤 너무 이상적인 제네레이션 믹스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니어들만 고립돼서 사는 섬도 아니게 되려면 저층부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런 제네레이션 루킹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한다면 비교적 어떤 시니어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혹시 저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현주 교수님 잘 계세요? 그래서 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유명해져야겠다 싶어갖고
잠시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그러니까 오늘도 강연 듣고 뭐 강연은 들을만 했는데 뭐 홍대 누구라더라 이러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라고 저 최근에 이제 뭐죠 이거 드라마가 네, 더 글로리에 나왔던 이제 송혜교가 복수를 다짐했던 바라보면서 복수를 다짐했던 이 건물의 설계자가 접니다. 더 글로리 설계자라고 그러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동안 사회가 어떤 사회적 자원을 들여서 보호해줘야 돼, 케어해줘야 될 사람들이 이 크게 사실은 앞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유아와 노인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케어해주는 게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아이한테 묶여서 직업을 잃는 여성들을 보호해줄 수 있고요. 남성들이나 여성들을 보호해줄 수 있고, 노인들을 병수발을 하느냐고 힘들어하는 한창 때의 사람들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가 이 두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이유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들이 불쌍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이인데요. 요새 이제 제가 있는 서교동에 나가보면 어떤 분이 저녁에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나오죠. 그래서 요새 애기도 드문데 애기를 저렇게 젊은 분이 낳았네 하고 이렇게 보면 뭐예요? 개모차죠, 개모차. 개모차나 견모차나 묘모차인데 지금 이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것이 그러면 왜 사회적 비용을 늘리느냐? 대부분의 혼자 사는 20대, 30대들이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러면 이들은 여행을 못 가요. 그리고 주거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이 고양이를 진짜 자식처럼 지금은 키우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수많은 경험을 해도 모자라요. 그리고 지금 20, 30대들이 하는 경험이 본인들의 40, 50대에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사람들이 고양이를 키우려고 해외여행을 안 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안 사귀고 어딘가 놀러 갈 때 주말에 고양이 걱정을 하게 돼요. 저는 이거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또 주거 상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거 타입을 하나 개발을 했었습니다. 제가 개랑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저는 안 키우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관찰했더니 수평의 개, 수지의 고양이 이렇게 분류되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개는 무조건 산책을 시켜줘야 되고 넓은 면적을 커버시켜줘야 행복해요. 반면 고양이는 무조건 높은 곳을 만들어줘야 행복해합니다. 멀리 안 가도 되고요. 좁은 면적에. 그래서 이 고양이를 위한 고양이 집사들을 보면 일부러 복층으로 이사를 가죠. 그래서 고양이를 복층에 이제 모시고 집사는 1층에서 이제 대기하고 이제 이런 형식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복층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1.5층을 하지 말고 1.2층 집을 짓자. 그래서 층고 천장고를 2.9m 정도로만 조정을 하고 상층부의 0.2를 주인님께 내주고 고양이한테 내주고 집사가 그 밑에 사는 이런 구조를 만들 때 완전히 슬라브를 치기보다는 어떤 행어 시스템으로 이 그리드 구조물을 만들어서 고양이 집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아예 주거에 포함시키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요새 유행하고 있는 식집사들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이걸 행어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 토니하우스 반건축 분자가족 세대간 바라보기 이제 3대 케어라는 주제로 제가 생각하는 1인 가구들의 미래 트렌드를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당면하게 될 주요 뻔하지 않은 아파트를 원하는 시니어 고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X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X세대라고 하면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인데요. 네,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질서들을 파괴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취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10년 후에 65세, 70세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특히 이 사람들 중 혼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뻔한 아파트, 우리가 그동안 공급해왔던 뻔한 아파트를 과연 찾게 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굉장히 마이너한 취향의 아파트들을 또 선호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트렌드를 크게 두 가지로만 정리해보면 저는 주거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 그동안은 옷이나 자동차 같은 걸로 표현해왔다면 이제 나를 멋진 공간에 두고 내가 사는 곳을 통해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싶은 이 자아 찾기의 공간을 주거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또 하나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점점 외로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누군가 또래 집단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쉽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주거가 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의 빅 트렌드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